이슈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독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공습하면서 2,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등이 오늘 국회 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검찰은 수심의 결과 등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이상 벌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는 별도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란 입장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번이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만찬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독대를 꼭 오늘 해야만 성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추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기를 희망한다며 독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의료계 현안 논의를 위해 독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불거진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위험을 예측해 제거하겠다고 밝힌 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폭격하면서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목표한 무기 일부는 파괴했지만 고위급 사살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밖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고 바로 옆집에 폭격이 가해진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대피하던 차량은 폭격에 맞아 폭발하면서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상 레바논 전역에 약 650차례의 공습을 단행한 겁니다. הבוקר צה"ל יצא לתקיפה אווירית רחבה ויזומה, מבוססת מודיעין מדויק, לגריעת יכולות ותשתיות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בלבנון. התושבים הנמצאים בסמוך למבנים. 이스라엘의 공습 예고에 일찌감치 남부 접경지 주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지만 융단 폭격으로 500명 가까이 숨지고 1,6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은 위협을 사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לא מחכים לאיום, אנחנו מקדימים אותו. בכל מקום, בכל זירה, בכל עת. זה בדיוק מה שאנחנו עושים. אנחנו משמידים אלפי טילים ורקטות. 이스라엘은 민간 시설에 숨겨져 있던 헤즈볼라 무기를 파괴하거나 확보했다며 일부를 공개했고 타깃은 무려 1,300여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목표였던 고위 지휘관 알리 카라키 사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스라엘군은 당분간 더욱 광범위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תשתיות לחימה שחיזבאללה בנה במשך 20 שנה. הדבר הזה הוא דבר משמעותי מאוד. 헤즈볼라도 같은 날 수십 발의 미사일로 반격했지만 아이언돔 등의 대부분 요격됐습니다. 양측 긴장이 고조되자 미국은 현재 중동의 4만 병력에 더해 무력 증강을 위해 소규모 병력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골프장에서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가 트럼프를 암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겠다는 편지를 남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도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인 라이언 라우스가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라우스가 현장에서 두고 달아난 반자동 소총에는 총알 11발이 담겨 있었고 한 발은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또 사건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골프장 5번 홀에서 6번 홀로 이동 중이었는데 당시 라우스가 숨어 있던 장소가 6번 홀을 직선으로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라우스가 남긴 편지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미리 예견했는지 누구든 암살을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15만 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을 주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이 편지는 사건 몇 달 전 한 민간인 자택에 남겨놓은 상자에서 발견됐고 상자 안에는 탄약과 쇠파이프, 휴대폰 4개가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부 경합주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발표한 이른바 썬벨트로 불리는 남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마지막 스퍼트 구간에 접어든 가운데 승부의 키를 쥐고 있는 경합주 지역의 접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주식회사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경영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경영권 인수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사전검사를 벌입니다. 금감원은 손태승 전 의류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을 계기로 정기검사도 1년 정도 앞당겨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근 검찰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최재형 목사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열렸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리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최 목사 수심위에서 핵심 쟁점은 앞서 열린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최 목사 측은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 여사의 영상 등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서 선물을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여사 기소 여부는 최 목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애초 결론대로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목사 수심위가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김 여사 처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시선은 국회로 향할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하는데요. 그동안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집중 조명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초 클린스만 전 감독의 후임으로 국내파인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치렀지만 여전히 전술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경기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회 문체위는 오늘 현안 질의를 열고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직접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홍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이끌다가 돌연 사퇴했던 정혜성 전 전략강화위원장과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지적했던 박주호 전 위원의 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축구 팬들의 싸늘한 여론에도 사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의 거취를 놓고도 질타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저는 명예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 팬들의 시선이 국회로 집중되는 가운데 수개월째 이어진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퇴직할 때 거액의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과 뇌물수수 같은 혐의로 해임된 직원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1년에 4천억 원 넘는 세금이 들어가는 대한체육회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간부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1억 3천여만 원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계약 업체로부터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는데 퇴직금은 고스란히 챙겨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30명입니다. 이 중 23명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나머지 7명도 현재 재직 중인 걸 감안하면 비위 징계자 전원이 퇴직금 전액을 받고 퇴직한 겁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징계 기간만 아니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리 행위자에 대한 퇴직 수당 지급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비위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엄하게 정리가 돼서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정산이 없어야 된다고.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징계기간 수당 미지급 등 일부 규정은 최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천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북한이 지난 3월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다는 저희 MBN의 단독 보도 이후 우리 국가유산청은 뭘 하고 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봤더니 우리 국가유산청은 MBN 보도 이전에도 북한의 신청을 알고 있었지만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9일 MBN의 최초 보도 이후 체육계와 국회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쏟아지자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그리고 태권도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은커녕 오히려 손 놓고 있었던 정황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9일 MBN 보도가 나간 직후에야 직접 북한의 신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를 보고 나서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확인한 건데 문제는 그 전에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이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에게 북한의 신청 사실을 전해들은 날은 지난달 7일. 하지만 이틀 후 MBN 보도로 알려질 때까지 이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더 소극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있어서 이 북한보다 조금 뒤처진 부분, 북한의 태권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위상을 우리 국가유산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국가유산청은 4년 뒤인 2028년에 우리도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주입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국내 가정에 파견해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사관리사 중 2명이 연락이 끊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상 모레부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건데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무단으로 이탈을 한 걸까요?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147개 가정으로 출근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업체입니다. 이곳 소속 30대 관리사 2명이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일을 하던 가정에도 3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사라졌고 또 한 명은 전화기를 아예 꺼놨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신분이 변경되고 검거되면 강제 출국당합니다. 이런 위험까지 감수한 이유는 임금 문제로 추정합니다. 현재 관리사 평균 월급은 206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과 생활비가 빠지고 이 일마저 시범 운영 기간인 6개월만 보장된다는 게 불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받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 좀 적게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기숙사도 제공되고 휴일에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불법 취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잠적한 관리사 부모에게 연락해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현재 월급 형태의 급여를 주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꾸려진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재명과 문재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절을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배웅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환하게 웃었지만 면담을 마친 의원들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회동에서 문 전 대통령은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검찰이 민생과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하는 기관인데도 무도하고 불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는 노골적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등 상관이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치검찰이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청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형사고발, 검사 탄핵안 검토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은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한동안 멈춰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한 데 이어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만드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김영철 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자 탄핵 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 앞에서 또 국민 앞에서 진실은 밝혀지고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 자체를 견제하는 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포함해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방탄용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는 민주당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서 형법에다가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가지고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 하는 취지로 만든 법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30장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야권의 호남 쟁탈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남 영광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지면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야권 텃밭인 곳이지만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이 총력전을 펼치자 본격 유세전에 뛰어든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재명 2기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2기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첫 선거를 치는 거예요.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 혁신당 후보가 된 상대 후보를 철새에 빗대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꼬집으며 직접 맞불을 놨습니다. 당하기 시작한 무리다라고 비방하는 분이 있는데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쟁해야 당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표결에 불참한 걸 지적한 데 대해선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될 것이란 평가 속에 호남 쟁탈을 위한 두 야당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정부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에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7월 무려 63명의 1등 당첨자가 쏟아지면서 당첨금이 4억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로또 무더기 당첨으로 일각에서는 조작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당첨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설문을 통해 최근 1년 이내 로또 복권 구매 경험 여부, 현재 당첨 구조 만족 여부, 1등의 적정한 당첨 금액과 당첨자 수 등을 묻습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로또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 식당의 요리 방식을 놓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몸통이 잘린 채 살아 움직이는 랍스터의 머리에 왕관까지 씌운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양쪽 집게발에는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짚고 원을 그리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잔인하고 기괴하다,
몸부림치는 랍스터에 왕관까지 씌운 의도가 뭐냐? 죽여서 먹는 것과 죽이면서 먹는 건 다르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근 일부 해외 국가에선 바닷가재, 문어와 같은 무척추 동물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산채로 요리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번까지 22차례 모두 5,500개의 풍선을 살포한 걸로 집계됐는데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군 당국이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선을 넘을 경우엔 원점 타격 같은 물리적 대응도 가능하다면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건데요.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풍선 3개가 하늘에 떠 있고 잠시 뒤 하나가 터져 잔해가 흩날립니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인데 어제 오전 수도권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고층 빌딩은 물론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도 그만하고 아직 아이가 저학년이니까 위험하다는 건 인천공항에서도 풍선 잔해가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2차례나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22차례 모두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이번 달에만 10번에 달해 도발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원점 타격 같은 물리적 조치와 대북 확성기 강화 등 비물리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하게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혀 남북 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빅5 병원이 신규 간호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채용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로 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채용 사이트에 간호직 채용 모집글이 올라왔습니다. 채용 인원 150명으로 지원 자격은 2025년 2월에 졸업하거나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도 신규 간호사 모집을 하고 있고 서울 아산병원은 오는 27일 채용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빅5 병원 중에선 서울 성모병원만 아직 신규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로 대형 병원들이 신규 채용을 닫아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의료 보상 강화라든지 사법 리스크 완화, 전달 체계 정상화 등 이런 좀 그간에 누적된 이런 구조적인 해법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협회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간호사들 채용하고 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부 정책에 해서 그걸 병원도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도 2019년 452명에서 지난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부가 복귀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전공의를 구속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모금 행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블랙리스트에는 국회의원의 자녀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A 의원 자녀는 사직 전공의, B 의원 자녀는 감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MBN 취재진에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특정 국회의원의 자녀가 전공의인데 사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도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명 감사한 의사 명단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의 경우 최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정모 씨의 구속에 의료계도 일제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감사한 의사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그걸 말했다고 스토킹법으로 구속하면 북한 수준의 인권유린 국가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시 의사회와 전북도 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본보기식 구속, 공권력 남용 등 비판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모 씨에 대한 모금 운동까지 벌어졌는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송금 인증 행렬이 수십 개씩 이어졌습니다. 전국 의대 학부모 연합도 최근 정모 씨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이 구속에 민감한 건 무더기 면허 취소 가능성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 처벌 시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 송치하는 등의 다만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던 만큼 의료계 향후 대응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폭염이 물러가면서 날씨는 선선해졌지만 무더웠던 지난 8월에 틀어놓은 에어컨 전기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전달보다 10만 원 넘게 늘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싼 편이어서 이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일단 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각 우편함에 8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일제히 꽂혀 있습니다. 지난 7월보다 요금이 더 나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7월 달에보다는 8월이 곱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료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8월 전기요금이 1년 전과 비교해 17,000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만 원 이상 늘어난 가구도 3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 들어 6차례나 올린 만큼 추가 인상이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싼 전기요금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료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는 올해도 46조 원이 늘어 12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사용이 줄어드는 9월 말과 10월 초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결국 물가 부담 앞에서 또다시 한 발 후퇴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최근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을 넘으면서 배추가 한우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우리나라 배추 농사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정부는 김장 대란을 우려해 중국산 배추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시장 매대에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지만 선뜻 집어들기 어렵습니다. 시장과 마트에 유통되는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이 넘는 등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각 유통사에서 조사한 배추 가격은 한 포기 평균 9,321원으로 1년 전 이맘때보다 50.5% 올랐습니다. 금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폭등을 이끈 건 올여름 내내 이어진 폭염입니다. 여름 배추는 주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데 강원도마저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18도에서 20도 수준인 배추 생육 환경이 크게 나빠진 탓입니다. 배추 가격이 안정될 기미가 안 보이자 김장철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10월 중순 이후 수확하는 가을 배추는 여름 배추보다 산지가 넓지만 늦여름 더위에 폭우까지 겹쳐 작황 부진이 더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을 배추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정부 비축분과 함께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께 소규모 물량을 들여올 계획인데
시장과 일반 소매점 등에도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늘어나면서 매장에서보다 배달 제품 가격을 비싸게 받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오늘부터 최대 1,300원 차이가 나고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이미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수수료를 올린 배달앱들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합니다.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주가 수익 지수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총수익 지수 두 가지 유형이 출시될 전망인데요. 밸류업 지수 공개로 코스피 상승의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0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247건으로 이미 지난해보다 63.6% 늘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인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마약이 거래되는 건 참 심각한 일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마약을 운반한 이가 있어 화제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엑스레이를 통해 촬영된 한 여성의 복부입니다. 동글동글한 형체를 가진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바로 마약인 코카인입니다. 남아공 경찰은 마약 운반책 여성의 몸에서 이런 코카인 63개 덩어리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약물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요. 마약의 가치는 추정이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죠. 영화 속에서나 불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네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 무언가 메시지가 써져 있다는데요. 말라있는 강바닥 위에 써져 있는 문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거대한 배너로 누가 대가를 치르나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은 브라질 아마존강으로 2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모래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후운동가들은 아마존 외부 사람들이 석유와 가스 산업으로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마존강 수위는 123년 만에 최저인데요. 하루에도 몇 마리씩 돌고래 사체가 발견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막막한 미래에 한숨을 짓고 있다고 하네요. 천재 추상 화가의 탄생이라며 화제가 된 3살 화가 로랑을 아시나요? 지난 몇 달간 로랑의 작품은 온라인 계정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는데요. 로랑을 만나러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미술 작품들이 운반되고 전시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 그림들을 그린 화가는 천진난만하게 실내를 뛰어다니는 이 3살 어린이입니다. 이름은 로랑 슈바르츠. 외모는 여느 3살 아이와 다름없죠. 로랑의 그림은 지난 몇 달 동안 열풍을 일으켰는데 한 그림은 입찰가가 4억 원에 육박했고요. 첫 작품은 입찰가가 더 높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로랑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싫다 해도 괜찮다며 좋은 추억이 돼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은행 점포도 많이 없어지고 또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줄었죠. 그런데 최근 다시 점심시간에 모든 창구의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영업시간도 저녁 6시까지 늘린 점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은행 점포를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대기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대기 인원이 줄어듭니다. 평소엔 은행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해 창구의 절반은 닫혀 있었지만 모든 창구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방금 했어요. 조금 더 빨리 가니까 엄청 빨리 다른 때보다. 5대 시중은행 점포 수는
10년 전만 해도 5천 곳이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엔 3,900여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바일과 온라인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점포를 폐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엔 문 닫는 시간을 오후 4시에서 6시로 연장한 점포가 하나둘 생겨났고 고령층을 직접 찾아가는 특화 점포도 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금융 취약층이나 직장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시선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점포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에서도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연착륙하는 방향을. 다만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에선 여전히 점포 폐쇄와 직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9.6도로 일부 동쪽 지역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공기가 무척 차갑고요. 서울과 광주도 16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경북 동해안과 제주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1.5도, 서울 15.7도, 대구는 14.3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와 창원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